여러분 안녕. 제가 새로운 마이크와 함께 돌아온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는데 인생 원래 계획대로 되지가 않죠. 지금 제가 있는 태국 남쪽이 홍수 피해가 좀 심해가지고 그게 계속 배송이 지연이 되면서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택배가 아예 분실이 된 건지 아니면 뭐 있긴 있는데 지금 그냥 지연이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기존에 이 마이크 연결 문제 있었던 거를 고쳐서 다시 이 마이크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그래도 물이 찼다가 또 빠졌다가 계속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한야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 많이 찬 곳은 막 2m까지 차고 이래서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피난을 하고, 어제 자기 전에 하루 종일 그 틱톡 영상을 보다가 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야이로 가는 그 도로 자체도 그 구조용 트럭이랑 이런 것들로 완전 꽉 차가지고 계속 열심히 구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친구들도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네요. 다들 좀 무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구독자분이 댓글 다신 거를 봤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은데 뭔가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막상 실천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쓰신 댓글을 보고 나서 또 며칠 후에 제가 친구랑 연락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거든요. 친구랑 연락을 하는데 친구가 자기가 꿈꿨던 인생은 이게 아니래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인생과 자기가 꿈꿨던 인생과 같지 않대. 근데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데 그 변화를 위해서 매일 상상만 그냥 하고 딱히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댓글과 제가 나눈 그 친구와의 내용을 그냥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유가 뭐인 것 같아? 목표가 명확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살고 싶은 그 모습은 명확하게 내가 그릴 수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게으르거나 의지박약이라서 정말 그 이유 때문일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현재 지금 여러분이 처한 여러분 삶이 있죠. 그게 뭐 굳이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되게 편안하고 안정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안주하고 있는 현재가 오히려 좀 안정적인 거고, 여러분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변화를 위해서는 불편, 불안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변화를 갖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은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진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현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야. 여러분이 뭐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 먹을 수 있고, 또 뭐 간간히 취미 활동도 좀 할 수 있고, 여가 시간에. 그리고 뭐 또 가끔 친구들도 만나서 뭐 수다도 떨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완벽하게 내가 꿈꾸던 인생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인생이야, 사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평생 돈을 벌잖아. 왜 우리가 평생 돈을 벌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몸 하나 릴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되게 안정적이고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러한 그런 안정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에 반대되는 영역. 불편하고 어렵고 낯설고 또 해본 적이 없어서 두려운 그런 상황에 뛰어들어야만 내가 얻을 수 있고 닿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원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목표로 하고, 그리고 내가 계획하니까 당연히 실천이 미뤄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처한 삶이 현재가 별로 안정적이지가 않아. 이게. 매일매일 불안해, 너무. 그리고 매일매일 막 너무 고통스러워, 이 삶이. 이 삶에서 막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삶으로 가기 위한 계획을 세울 거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걸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뭐 막 수백 번 결심을 하지만 또 수백 번 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이게 뭐 게으른 까닭이다 라고 말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봐봐. 특히 새해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어떠한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마음을 먹잖아요. 정말 이번에야말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보겠다. 지금보다 더 나은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보겠다며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죠. 근데 또 얼마 안 가서 또 그만두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계획이 너무 완벽한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뭐 야식으로 분모자에 납작당면을 왕창 추가한 그런 로제 떡볶이에 소맥을 말아먹는 것이 내 삶의 낙이었어.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야, 내가. 근데 갑자기 새해가 됐다고 해서 3개월 안에 내가 핀터레스트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핫바디 서양 언니들, 막 진짜 군살이 없고 막 탄탄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니들의 몸을 목표로 내가 한다? 아니면 뭐 내가 투부정사도 이해를 못해.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이게 쓰이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근데 뭐 내가 토익 800점을 목표로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것들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목표들이 좀 도달하기 어렵고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 우리가 이것만을 위해서, 내 목표만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시간과 돈을 온전히 쓸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우리가 무언가를 목표로 할 때 거기에 도달하려면 그 목표를 향한 몰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이거를 엄청 몰입을 해서 내 뇌를 집중을 해서 여기에다가 써야 돼.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의 하루는 어떻게 굴러가요, 여러분? 하루의 약 절반을 출퇴근 준비, 그리고 통근, 그리고 업무를 위해 써야 하죠. 실제 업무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말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서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그 목표에 집중을 한다면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야. 근데 일반인의 현실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지. 그런 것도 있죠. 약간 완벽한 상태가 되었을 때 시작을 하고 싶다는 그런 심리.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 20대를 저는 거의 이렇게 보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나의 어떤 좀 허술하거나 못난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형편없는 나 자신은 좀 스스로 직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주의자면서 또 동시에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당사자성 발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뭐 완벽한 상태가 되었을 때 시작하겠다는 그 심리가 잘못됐을까? 그거는 또 아니죠. 제 주변에는 그 두 가지 유형의 타입이 다 있어요. 하나는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심지어 감각도 있어. 그래서 아예 처음에 자기 거를 시작을 할 때 이미 이 사람 되게 완성형이야, 모든 게. 브랜딩, 마케팅, 뭐 소셜, 뭐 모든 게 다. 하나는 엉망진창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점차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내서 현재 완성된 형태를 완벽하게 자기 색깔을 찾아낸 그 유형. 그 두 가지 타입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주 작고 미천한 그 초보 사장으로서 그냥 작게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근데 돈과 인맥이 있으면은 당연히 좋은 부분이 있죠.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돈과 인맥은 마케팅과 브랜딩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진짜 필요한 거는 체력이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왜냐하면 내가 좋든 싫든 이거를 계속 해야 되거든. 내가 결정을 했잖아. 다른 사람들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회사에 막 10년, 20년 이렇게 다니죠. 나도 이 사업을, 이 브랜드를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걸 오픈했어. 그럼 나도 그 사람들처럼 적어도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 한 탕 벌고 뛰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한 관점으로 브랜드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몸 건강을 위한 체력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정신 건강을 위한 체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돼. 그러면 이게 왜 안 될까에 대해서 내가 계속 고찰하고 생각하고 그런 대안과 해결 방법을 계속 찾으면서 나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가면서 성장하는 구조거든요, 결국에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의 인터뷰 영상을 봤어요. 제가 아는 분은 아니었고 그냥 그 썸네일에 뭐 한국에 엄청 힙하고 트렌디하고 쿨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장소를 만드신 분이라고 해서 어떤 마인드와 방식으로 그 공간을 만들었는지가 너무 궁금하잖아. 근데 저는 그분이 그걸 만드는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식으로 문제를 겪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성장했고, 그리고 뭐 그분만의 철학 같은 거? 그런 게 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걸 눌러서 봤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그분이 말한 게 뭐였냐면, 굉장히 감각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소와 협업을 했고, 유명한 가구 브랜드를 이용해서 가게를 꾸몄고, 또 바이럴을 위해서 이미 외국에서 힙하다고 유명한 장소, 뭐 카페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에 런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영상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의 어떤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좀 망하기 쉽지 않은 어떤 어벤져스 팀을 구축을 한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되게 터무니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막 브랜드 이름을 뭘로 할지 이름을 정하고 로고를 만들고 내 이제 소셜 계정은 내 실친 서너 명이 팔로우를 해주고 있어. 팔로우를 한다고 표현할 수도 없지. 그건 팔로우를 해준 거지, 그 사람들이. 지인이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첫 번째 제품의 실물 디자인을 이제 막 끝냈어. 제품 사진 촬영을 직접 또 해보고 그거를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막 색감을 막 보정해보고 있어. 소셜에 올리기 위해서. 그게 지금 내가 좋아하는 상황이야. 완전 1인 브랜드로서. 근데 내가 보는 것들, 내가 레퍼런스 삼는 것들은 이미 전문가들이 팀으로 모여서 협업한 끝내주게 멋지고 완벽한 작업물들이고 나는 내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이제 막 내보인 이런 어설프기 짝이 없는 내 창작물과 그 완벽한 작업물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서 스스로 이제 내 초라함이나 부족함 같은 것에 좀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모든 어떤 선택과 행동을 망설이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헛짓거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느낀 건 뭐냐면 그 어벤져스 팀에도 어떤 시작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이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그가 그 고무를 막 주워다가 이제 뚝딱뚝딱 이것저것 만들어 보던 그 완성품은 아무것도 아닌 아무 형태도 갖추지 못한 그런 어리고 모든 것이 미성숙한 토니 스타크가 존재했을 거 아니야. 그 서울의 그 힙하고 트렌디한 그 공간을 만드신 그분이 협업한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아무리 많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인정받고 수많은 어떤 브랜드들과 성공적인 협업을 이루어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첫 프로젝트 구석에 이렇게 작게 이름을 올리던 그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의 처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우리 주변에서도 좀 쉽게 접할 수가 있죠. 한국은 성공이나 성취 같은 것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조명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미디어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감이 되는 뭐 유명한 브랜드, 유명한 아티스트, 뭐 유명한 작가들도 시작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이 시작할 때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성공한 후에 인터뷰에 나와서 막 회고하듯이 뭐 이렇게 떠올리면서 서술한 그런 내용 말고요. 정말 그들이 시작할 그때 당시 그들의 어떤 미성숙하고 그 불완전한 모습 말이야. 그거를 우리는 모르죠. 왜 모를까? 그 처음 그때 그들이 창작한 모든 것들은 타인의 인생에 영감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시작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대체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현재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 법한 그런 인물들의 시작조차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작은 방 한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뭔가 이렇게 꼬물꼬물 뭔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인 그런 나의 시작을 누군가가 기억하고 평가할 거라는 것은 우리의 자의식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닐까? 이것 또한 당사자성 발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래, 뭐 사람들은 이것저것 간섭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뭐 내 시작에 대해서 막 몇 마디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평가가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해낼까봐. 우리는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우리의 사기를 꺾는 그 사람들 말이 정말로 신경 쓸 가치가 있냐는 거야, 내 말은. 나는 진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 우리가 현재 그 완벽한 결과물을 만든 이들의 그 유명한 뭐 브랜드 작가 아티스트들의 과정 속에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았듯이 타인들도 내가 어떤 성공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내가 어떤 타인의 인생에 영감이나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완성도가 있는 것들을 만들지 않는 한 나한테 관심이 없을 거예요. 관심을 두더라도 자기들 인생 살아가느라고 이제 그만 잊을 거야. 이제 막 시작한 그 듣보잡 신생 브랜드는 누군가의 인생에 영감을 주거나 영향을 줄 만큼 대단하지 않으니까. 내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 내가 만드는 걸 아무도 소비하지 않으면 어떡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연히 아무도 안 보지. 사람들은 네가 누군지 모르고 너는 이제 막 뭔가를 시작했는데 누가 뭘 어떻게 알고 보겠어. 그렇잖아.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어벤져스 팀의 작업물과 내 작업물을 비교하면서 내 작업물이 그 정도 퀄리티가 되어야만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벤져스 팀의 시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전혀 간과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브랜드를 잘 만들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예술이나 디자인 감각이 있는 애들이 더 못 만들어. 왠지 알아? 걔는 아예 시작을 못해. 자기들이 즐기고 소비하던 것들의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뭐가 좋은 퀄리티인지 알아보는 감각이 너무 디테일해서 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나의 시작이 형편없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애들이 과제를 안 해와요. 거의 절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근데 교수님이랑 1대1 면담 같은 걸 하면 자기 작업 얘기를 되게 잘한다. 왜 그런 차이를 보일까요, 여러분? 교수님은 교수님이죠. 교수님은 평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 거야. 나보다 경험과 실력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미 인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같이 수업을 듣는 동기들이 내가 만든 작업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비평하는 것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든 개선 가능성과 기회를 놓치고 회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마치 내 인생이 180도 변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영화 소울을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상상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 환상이 깨진, 내가 그렇게 염원하던 꿈을 이뤘는데 생각보다 내 인생은 그렇게까지 많이 변하지 않더라 라는 거를 그 영화 소울이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 근데 제 경험상 무언가를 선택하고 이 선택으로 인해서 진짜 약간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체감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 5년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전까지는 크게 달라지는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갑자기 운이 좋아서 막 빵 터지는 류의 사람들도 종종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나선형의 형태를 띠고 있죠. 매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성장하고 있는 거 맞나? 계속 의심이 드는,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명확하게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 나선형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은 했는데 지속성을 띠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과정에 대한 신뢰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끝에 성취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느리고 재미없고 어려운 과정 끝에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죠. 또 성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그 과정을 더 신뢰할 수가 있어요. 몸을 한 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그 다이어트 과정을 더 잘 견디죠. 똑같은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할 때 의심보다 추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 결과를 내가 이미 맛본 경험이 있거든. 그렇다면 성취의 경험이 없는 보편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속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도 그들처럼 어떤 과정을 내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야겠죠? 근데 아무런 성취의 경험이 없는 채로 그 과정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과 어떤 현실이 있어. 여기에 되게 촘촘한 계단을 설치를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내가 과정을 즐기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지속성을 잃지 않고 5년 동안 한다면 내 선택과 노력들로 인해 인생이 정말 바뀌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겠죠. 제가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보고 저한테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딱 3가지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이 3가지를 하루 동안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것들로만 3가지를 하면은 못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거는 장거리 마라톤이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이 필수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쉬운 3가지로 시작을 해서 하루에 3가지 끝내기를 루틴화를 먼저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면 어려운 거 1가지, 쉬운 거 2가지 이렇게 바꾸거나 가끔 내가 의욕이 되게 넘쳐. 그러면 어려운 거 2가지, 쉬운 거 1가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 총 21개의 투두 중에 내가 몇 개를 했는지 세워봅니다. 18개 이상이면은 잘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15개 이하다?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서 적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회사원이다. 그럼 내가 야근을 너무 많이 했어, 이번 주에. 그래서 투두를 이행할 시간이 없었어.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에 핸드폰 그 잭 부분이 고장이 나서 마이크 인식이 안 됐고, 그 새로 주문한 마이크도 홍수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고 이러면서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면 나는 이번 주에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났고 발생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자책으로 이어지지 않고요. 루틴을 포기하지 않게 되죠. 근데 만약에 원인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다. 뭐 가령 뭐 핸드폰 스크린 타임이 너무 길었다든지, 사적인 좀 약속이나 만남이 잦았다든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좀 조율하고 절제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상황을 좀 개선시킬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정한 3가지는 유튜브 촬영 편집 업로드예요. 저는 이 방법이 좀 간단하기도 하고 제 성향과 좀 잘 맞아서 이거를 좀 계속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실제로 쓰는 노트고요.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작은 노트로 쓰고 있고, 이 노트를 이제 제가 다 사용할 때쯤이 되면 이제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날은 하나도 다 못하는 날도 있어요, 저도. 그리고 어떤 날은 뭐 2개까지만 하고 끝내든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완벽함 때문이 아니에요. 완벽함을 위해서 이 루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루틴은 지속성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 목표한 그 3개를 다 했냐 안 했냐 뭐다. 3개를 다 하지 못했더라도 다음날 눈 뜨자마자 오늘 3개 뭐 할 건지 생각하고 그걸 적고 그걸 하는 그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좀 효율성을 좀 중시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처럼 이런 방법을 추천드려요. 저는 좀 효율중이라서 진짜 여러 가지 막 많이 써왔는데 이게 제일 잘 맞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이 다이어리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 좀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이어리를 쓰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검색해서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거를 시도해보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현재 4년 차거든요, 여러분. 놀랍죠? 저는 4년 차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저를 아셨겠지만, 제가 2달 전쯤에 브이로그 디자인 윅 참여하는 브이로그 올렸을 때 그때 조회수가 30 막 이랬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올렸던 그 브이로그들도 조회수가 막 많아봐야 200 막 이러고, 제 주변에서도 막 돈도 안 되는 거 왜 하냐, 그걸 왜 계속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근데 제가 올린 영상이 아무리 조회수가 안 나와도,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제가 유튜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도 안 되는 것을 열심히 하는 나 자신을 통해서 좀 자기 효능감을 느끼려고 전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좀 외부적인 평가나 반응 같은 것들, 뭐 인정 같은 것들로 유튜브를 지속할 것인지 결정하는 지표로 삼았으면은 이미 제가 한 1년 정도 했을 때 그때 구독자가 막 200명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그때쯤 그만두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보통 한 1년 해보면은 이게 보인다고 하잖아, 사람들이. 내가 이거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1년 해봤는데 안 되네? 나한테 재능이 없나 보다. 나는 뭐 유튜버가 될 팔자가 아닌가 보다, 이번 생에. 뭐 이렇게 결론을 짓고 그냥 안 했겠죠. 근데
제가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기로 제 자신과 약속을 하고, 그리고 조회수가 100을 못 넘겨도, 영상 퀄리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일주일에 영상 하나 올리기만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외부 평가에 휘둘리기보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 정말 멋지다에 좀 초점을 두려고 했어요, 저는. 근데 태국에 이제 온 이후부터는 제 주변 상황이나 환경 같은 거를 한국이랑은 좀 다르게 제가 통제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외국에서 산다는 건 그런 거죠. 그렇다 보니 유튜브를 좀 지속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때도 그냥 그 상황을 좀 직면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정했던 저와의 약속, 일주일에 하나씩 업로드 이런 거를 지킬 수 없게 되었으나 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현재 상황은 이러이러하니까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를 탓하거나 뭐 남을 탓하거나 뭐 환경을 탓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내 눈앞에 이 상황, 나를 둘러싼 환경 이거를 그냥 직면하고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1년 정도 유튜브를 쉬었어요. 1년 정도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제가 다시 돌아왔죠. 제가 인터넷 밈 중에서 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샌드위치를 만들겠다면서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한국 반대편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사는 어떤 사람과 인터넷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 둘이 시차 계산을 해서 그 동시간에 식빵을 바닥에 놓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큰 지구 샌드위치를 만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한국 사람 여기 있으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사람 여기 살겠지? 그 둘이 식빵을 바닥에 놓고 그러면은 지구를 사이에 두고 식빵이 있는 거잖아. 세상에서 제일 큰 지구 샌드위치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진짜 쓸데없는 짓이죠. 이게, 그쵸? 이건 돈도 안 되고 찰나의 유희거리에 불과하고 뭐 대단한 혁신이나 변화도 아니죠.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어떤 사회가 제시하는 방향성이 아니라 사회가 규정한 정답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어떤 찰나의 그런 기쁨이나 소소한 행복에 되게 열과 성을 다해서 자신의 돈과 시간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지나치게 낭만적인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정답은 없다. 관점만 있을 뿐이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관점으로 당당하고 유쾌하게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리고 뭔가 불필요하거나 의미 없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몬테비데오에 사는 평생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살던 완벽한 타인이 마찬가지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완벽한 타인이 계획한 거대한 지구 샌드위치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꺼이 응답하고 또 기꺼이 참여한 것처럼 여러분의 미친 짓을 열렬히 응원할 누군가가 이 지구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일단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지속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 일요일 다른 주제의 인터넷 프렌즈 라디오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